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23년 지방직 9급 오늘 또 5개의 문제 풀어봐야죠. 11번부터 15번까지의 문제입니다. 지방 정부에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 거 알고 계시죠? 지방자치법 약하신 분들 많아서 여기는 꼭 해설지의 내용들 본영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보도록 합시다. 사실 11번은 뭐 법령으로 풀어볼 만한 문제는 아닌데요. 일단 사무의 주 유형들은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1번부터 갑시다. 지방정부의 사무는 우리가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을 하고요. 위임사무 중에서도 단체에게 위임한 사무냐 아니면 기관에게 위임한 사무냐에 따라서 위임의 사무 종류를 나눕니다. 아시겠지만 기관위임 사무는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일이 아닌 중앙정부의 일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100%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죠.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X. 단체 위임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지방정부에게, 그래서 지방정부라 하면 의회와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위임된 사무고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해관계가 같이 걸려있는 사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2번, 요거 현재 맞는 선지고요. 3번입니다. 지방의회는 단체 위임 사무 처리하는 과정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의회가 간섭할 수 있다는 게, 의회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4번입니다. 중앙정부는 자치사무에 대해서 합법성 위주의 통제. 원래 중앙정부는 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 자치적으로 진행되는 사무에 대한 통제를 할 수가 없지만 이들이 법을 어겼을 때에는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합법성에 대한 통제만 하고요. 지방정부가 100% 스스로 스스로 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나머지 두 개는 합법성과 위법성 둘 다 현재 통제할 수 있고,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함께 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맞는 선지예요.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틀린 선지는 그래서 1번입니다. 자, 12번 갈게요. 대표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했죠. 1번입니다. 우리나라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장애인 의무고용제 다 균형인사 제도의 내용들이죠. 대표 관료제의 논리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2번입니다.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실적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인사제도. 네,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은 실적주의의 이념에는 오히려 어긋나죠. 실적주의는 시험을 통해서 정말 성적이 좋은 사람들만 선발하는 제도인데 대표 관료제는 사회적 약자에게 오히려 임용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할당제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요. 특정 집단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죠. 임용 전에 사회화된 내용이 임용 후의 행태를 자동적으로 보장한다. 소극적인 대표를 뽑았습니다. 그들이 자기 입장을 대변하는 적극적 대표의 역할을 진행한다. 이러한 가정하에 내용들이 전개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4번, 요거 현재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2번인 것 볼 수 있죠. 자, 우리는 13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킹던이 제시한 정책 흐름 모형에 대한 설명. 아시겠지만 문제, 정치, 정책 세 가지의 흐름이 겹쳐질 때 그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의제 설정을 할 수 있는 정책의 창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하죠. 경쟁하는 연합들의 자원과 신념 체계를 강조한 건 사바티어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건 틀렸고요. 쓰레기통 모형을 의제 설정 모형으로 발전시킨 게 정책 흐름 모형입니다. 정책 과정의 세 가지 흐름은 문제, 정책, 정치의 흐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맞는 선지죠.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EMD가 4번입니다. 자, 14번 문제 들어갈게요.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입니다. 합리성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최적의 수단, 목표 대비 수단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게 바로 합리성입니다. 그래서 궁극적 목표 달성의 최적의 수단이 되느냐의 여부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2번입니다. 효율성과 능률성은 번역이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시죠? 효율성은 목표의 달성도,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용. 아니죠. 오히려 목표의 달성도를 보는 게 효과성, 그리고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보는 게 효율성 또는 능률성, efficiency라는 단어의 번역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2번 앞뒤를 바꾸어야 합니다. 맞는 선지고요. 3번입니다. 자율적 책임성은 공무원이 직업 윤리, 책임감의 기초에서 전문자로서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할 때 자율적 책임성 아니면 법적 책임성이잖아요. 지금 보시는 이건 딱 자율적 책임성의 내용이 맞고요. 법적 책임성, 제도적 책임성은 법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책임성을 설명합니다.
4번입니다. 행정의 민주성은 대외적인 민주성에서 국민과의 관계, 대내적인 민주성에서 관료 조직과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의 측면, 여기에서 고려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민주성과 대내적인 민주성 두 가지가 다 들어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맞는 선지입니다. 자, 15번입니다. 근무 성적 평정상의 오류인데 오류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평정자가 피평정자를 잘 모르면 적당하게 중간 점수 주죠. 집중화 경향 발생할 수 있고요. 아시겠지만 정규 분포를 이탈하는 오류, 집중화, 그다음 관대와 엄격화 중에 모를 때 보통 발생하는 건 집중화 경향입니다. 평정자의 평정 기준이 일정하지 않는다라면 우리 정규 분포 이탈의 오류가 총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죠.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오류를 설명을 합니다. 연쇄 효과는 하나의 평정 요소에 대한 평가가 다른 요소에도 계속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초기 실적이나 최근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해서 발생하는 오류, 시간적 오류는 아시겠지만 우리 첫머리 효과나 막바지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3번 틀렸고요. 관대화의 경향이나 엄격화의 경향과 같은 정규분포 이탈 오류를 막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상대평가의 방식을 활용하는 강제 배분법인 건 아시죠? 자, 그래서 15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것은 현재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15번 문제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네, 진짜 시간이 빠르죠, 여러분? 내일 이제 23년 지방직 구급 문제도 마무리가 됩니다. 힘내서 2주만 정말 열심히 달려본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가 바로 시험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우린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